안녕하세요.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운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한 카메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후지필름에서 새로운 라지 포맷 디지털 카메라 모델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필름 시뮬레이션도 함께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노스텔직 네거티브라고 이름 붙인 이 시뮬레이션은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70년대 미국을 풍미한 유컬러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미국 컬러 사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몇 작가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스티븐 쇼어나 조엘 메이어로위츠, 그리고 오늘 함께 만나볼 사진가 윌리엄 이글스턴입니다. 프레임을 가득 채운 붉은색이 인상적인 이 사진도 이글스턴이 찍은 거예요. 그의 사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윌리엄 이글스턴은 이전까지 흑백 중심이었던 사진계에 새로운 컬러의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은 유컬러 사진의 개척자 중 한 명입니다. 염료 전사법이라는 인화 기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컬러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선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글스턴도 첫 전시 당시에는 혹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결국에는 인정을 받았죠. 이 여담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이 사진은 사실 작가 자신이 특별히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와서 찍은 건 아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방마다 서로 다른 색의 페인트로 칠을 해 놓았었대요. 그 중 하나의 방을 찍었던 겁니다. 오늘은 윌리엄 이글스턴의 작품 중에서 초기 시리즈인 로스 앨러머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글스턴이 자신이 살던 미국 남부의 멤피스와 미시시피 삼각주 지역, 그리고 친구들과 떠났던 남서부 여행에서 담은 풍경인데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11번째 이야기, 컬러 사진의 선구자 혹은 천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글스턴은 1939년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면화 목장을 소유한 상당한 부잣집이었다고 해요. 덕분에 별로 먹고 살 걱정 같은 건 하지 않고 살았고요. 사진은 1957년에 대학에서 예술을 공부하던 시절에 캐논의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사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예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60년대부터 컬러 사진으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컬러는 흑백에 비해 조금 뒤떨어지는, 광고 등에나 쓰이는 저급한 이미지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글스턴은 독특한 컬러와 자신만의 시각으로 컬러 사진을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립니다. 큐레이터인 존 자카우스키의 도움 아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연 첫 개인전이 그 시작이었죠. 이후 이 전시와 이글스턴의 작품 세계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해요. 사진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여러 유명한 감독들이 그의 이미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글스턴이 사용한 다이 트랜스퍼, 염료 전사법이라는 기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인화 프로세스인데요. 먼저 하나의 필름 네거티브를 가지고 RGB 세 가지 색의 필터를 사용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네거티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CMY,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세 가지 색의 염료를 이용해서 각각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CMY 매트릭스를 한 장의 인화지 위에 전사해서 색을 합칩니다. 그렇게 최종 사진을 완성하는데요. 과정이 복잡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색을 먼저 분리한 후에 각각의 디테일을 더해서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더 깊은 컬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다른 프린트 기법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색이 변하지 않는 인화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70년대 초에 다이 트랜스퍼를 처음 활용한 이글스턴은 2000년대 초반에 과거 네거티브들을 다시 셀렉해서 인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사진은 이글스턴의 첫 번째 컬러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요. 1965년 멤피스에서 찍었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오후 햇살이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직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길을 걷다가 눈에 들어온 장면을 순간적으로 담은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정류장 혹은 휴게소 같은 곳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남자의 사진입니다. 이 꼿꼿하게 앉아있는 남자의 몸과 등 뒤에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붉은 선이 만나는 지점이 프레임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다음은 본넷 위에 놓여있는 음료수 병인데요. 병과 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역광이 비치면서 투명한 병이 더 밝고 환하게 보여요. 이 차의 검은색과 음료수의 붉은 빛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컬러 사진이 아니라면 결코 보여줄 수가 없을 거예요. 여인이 입고 있는 귀여운 패턴의 블라우스에서 붉은 갈색의 치마, 그리고 다리 아래로 시선이 따라갑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목도 자르고 또 무릎 밑에도 자르고 하는 구도가 결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글스턴은 인물을 담는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프레임 속에 들어온 장면의 조형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찍건 아니면 음료수병을 찍건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녹색의 건물 벽 앞에 신형 포드 토리노 차가 서 있어요. 위쪽으로는 이 새로운 차의 광고판이 보입니다. 똑같은 차가 그려져 있죠.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라는 글귀와 함께 마치 광고 같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치가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어딘가에 식당에 앉아있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앞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아주 깔끔하게 올렸죠. 이 노파인더로 찍은 것인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꼿꼿이 서 있는 여인의 뒷모습을 프레임 아래를 가로지르는 소파의 등받이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글스턴의 사진들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남부지방의 풍경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미국 남부의 정취를 간직한 사우던 포토그래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글스턴은 자신의 사진을 그러한 범위로 좁히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 정형화된 남부의 풍경을 담고 있는 사진은 흥미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지역의 분위기가 담긴 장면을 찍었는데요. 예를 들면 플랜테이션 목장 같은 것처럼 미국 남부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풍경을 통해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은 이글스턴이 그곳 태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알고 있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글스턴은 특히 구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사진 속의 공간, 그리고 색깔과 선, 면의 형태에 집중해서 프레임을 잘라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사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이미지 속 풍경이 완벽하다면 사진의 위아래를 뒤집어서 보았을 때도 똑같이 흥미로울 거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제대로 찍지 못한 사진인 거죠. 이글스턴이 특히 불회송의 결정적 순간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의 사진들이 가볍게 찍은 것 같으면서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해요. 오늘 만나본 프로젝트 로스앨러머스는 이글스턴이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찍은 2000여 점의 사진 중에서 고른 것들입니다. 이 로스앨러머스란 지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미국의 뉴멕시코 지역에 있는 곳으로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립연구소가 있고요. 이글스턴은 친구들과 여행을 하면서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도 이곳처럼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지고 싶다고요. 어쩌면 이글스턴이 찍은 풍경들은 이 말처럼 그의 시선으로 새롭게 발견한 비밀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미지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글스턴의 이미지는 스냅샷의 미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평범한 미국의 일상 풍경 안에서 그만의 시선으로 발견한 사물과 소재, 순간들이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담았다고 해요. 제가 이번 편 제목을
컬러 사진의 선구자 혹은 천재라고 했는데요. 윌리엄 이글스턴이 여러 매체와 가졌던 인터뷰들을 읽고 또 영상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작품 세계 혹은 사진을 보는 시각에 대해 후천적으로 배울 수 없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스스로의 사진적 시각에 대해 지나칠 만큼 자부심을 가진 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천재성을 갖춘 작가인 것 같아요. 모마의 존 자코우스키는 76년 전시 서문에서 이글스턴의 사진을 맑으면서도 충만하고 또 우아하게 풍경을 재현하는 완벽한 사진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글스턴의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감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만나볼 곳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입니다. 규모와 소장품, 방문객 수 등에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박물관인데요. 1870년 4월에 설립되어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동과 아시아, 중동 지역 등의 고대 유물부터 중세와 근대의 유럽 예술품들, 오세아니아 지역의 유물과 현대 예술 작품들까지 소장품의 범위와 양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물리적인 공간 크기로만 보아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저는 처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안이 너무 커서 길을 잃었어요. 가볍게 산책하면서 둘러볼까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길을 찾는 데만 거의 1시간을 헤맸습니다. 사진 부분만 놓고 보면 1920년대부터 사진 컬렉션을 시작해서 약 7만 5천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헨리 폭스 탈봇의 초기 사진들부터 2000년대 작품들까지 사진 역사의 모든 시기를 망라하여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뉴욕에 가시게 된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11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